인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되게 많이 서봤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가 제일 별로예요. 시작부터 이상해, 찜찜해. 오늘 제가 너무 옷을 편하게 입고 왔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일어나서 쭉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을 뵀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뵀던 분들 자꾸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 이거 왜 또 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또 듣게 될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 제가 그 사주 강의를 할 때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뭐 하냐면은 이제 사주를 강의하다 보면 사주는 이제 어렵기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잘 못하고 뭐 타로는 그나마 어떻게 좀 비벼보겠는데 사주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손을 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17년을 공부했는데 공부한 결과 사주는 답이 없대. 사주는 답이 없대.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7년간 공부를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주 많은 분들이 안다는 것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혼동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또 이 가운데 분들이 안 지겨우세요?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겹더라도 그냥 들어봐요. 왜냐하면 그 단어와 같은 말들이요. 어느 날 내 심장에 와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되는 거고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다는 거 없습니다. 알아가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저도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필기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돼. 그리고 이건 또 뭘 눌러야 다음 페이지로 가나요? 화살표? 화살표가 어디 있나요? 제가요 진짜 이 컴맹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 개념의 스마트폰은 뭐냐면은 카카오톡이 되는 폰이에요. 저는 아직도 와이파이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강의 빼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오케이. 네, 이건 익숙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오늘 오픈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그 육사코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육사코트에 대해서 이 코트 카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앞서 우리 링스 선생님이 심볼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심볼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타로는 타로대로의 장점이 있고 앞으로 이후에 하실 라임 선생님의 강의는 또 그거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는요 육사코트에만 집중하자고요. 육사코트 다른 거 빼고 육사만 딱 이렇게 보면 그래요. 결국은 이게 이제 다 보셨죠. 이게 메이저고 타로 카드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그러세요? 코트 카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어차피 이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일단 이게 메이저고 이게 마이너고 코트예요, 선생님. 자, 이 코트 카드는 뭐냐면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선생님도 알리시는 거예요.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구나. 그래서 이 코트 카드를 통해서 인물 관계만 살펴보는 거예요. 인물 관계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트 카드가 16장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선생님 16장이에요. 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언급할게요. 서양 역학은 이 세상이 몇 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의 원소. 그렇죠? 4가지의 원소는 뭐다? 물,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알고 계시죠? 원래 태초에 그래요.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양은 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동양은 이 세상에 오행으로 존재한다고 그래. 뭐? 목화토금수. 근데 서양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생은 똑같아요. 태생은. 그래서 동양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무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국에서 맨 처음에 처음과 끝이 생겼다야. 그거를 좀 유식하게 역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태극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태자 끝 극자. 그래서 처음과 끝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일단 처음과 끝이 생기면은 공간적 요소가 나와요. 그 공간적 요소가 끊임없이 확장을 한다. 라고 해서 음양을 만나서 확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극이 양태가 있고 음태가 있고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이렇겠죠. 그렇게 해서 확장되면 4개가 생기겠죠. 1차. 그 다음에 4개는 또 분화하면 8개가 되고 8개는 또 분화하면 16개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4개로 분화된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상. 사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상적 사상과 서양의 사원소적 사상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무국에서 태극이 출현했어. 태극이 음양을 만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양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핫하고 콜드한 게 있었어. 핫하고 콜드. 핫, 콜드 알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핫하고 콜드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로 분화되냐면은 드라이하고 웻한 것으로 분화가 돼. 그래서 핫하고 드라이한 게 있고 핫하고 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콜드하고 드라이한 게 있고 콜드하고 웻한 게 있어. 이렇게 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분화가 된 거를 물, 불, 흙, 공기라고 해. water, fire, earth, 그 다음에 ai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화된다. 그러니까 말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 아니 근데 오늘 무슨 내가 이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여기 식사하고 가시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이야기는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미국에서는 그걸 가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르고 가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튼 이 4개가 있대요. 그리고 물은 컵이고 흙은 펜타 그리고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마법사의 탁자 위에 있던 4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징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거는 이 세상은 서양적 역학에 의하면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4가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각각 우리를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야? 선생님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총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4가지. 아마 이 중에 물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맞나요? 내 기질은 약간 불적이에요. 내 기질은 약간 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나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좀 약간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좀 이때 생각이나 이 사고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결국은 뭐야? 물 아니면 불 아니면 흙 아니면 공기야. 맞나요? 네. 그럼 이 물, 불, 흙, 공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 세상 전체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마법사의 탁자 위에 이 4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탁자 위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세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어.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있어 없어?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야. 재료가 다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4가지 재료를 합쳐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재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상이라는 것, 즉 4원소가 다 있다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러는 거야. 물적인 사람, 불적인 사람, 흙적인 사람, 공기적인 사람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요? 그게 이제 모든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중에 누구 하나는 무리고 뭐 하나는 불이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 타로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타로 공부를 해서 타로를 한단 말이야. 근데 타로 공부하다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뭐가 헷갈리냐면은 누가 물어봤단 말이야. 와서 우리 관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질문 받을 거 아니야.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야? 이런 느낌, 이런 질문 약간 원소로 표현하면 어떤 원소 같아요? 이 질문? 컵적인 원소로 느껴져요? 느껴 진짜? 그래요. 컵적인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컵이 나오면 참 좋겠어, 답으로. 근데 생뚱맞게 펜타클이 나와. 생뚱맞게 검으로 나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검으로 나왔는데 약간 좋은 느낌의 카드야. 그럼 이건 도대체 좋다고 해야 될까? 나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있나요? 거 봐. 제가 다 알아요. 무슨 고민하는지.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드릴까 안 드릴까? 뭘 주실래요? 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은 뭐야? 우리가 결혼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결혼 그럼 4원소 중에서. 예? 예? 거봐, 내가 하는 거 다 봤어. 그래가지고 그래요. 누군가는 결혼이 컵이야. 사랑하는 마음. 안 그래요? 누군가한테 결혼은 현실이야.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는 결혼이 약간 육체적 행위일 수 있어. 누군가한테는 결혼은 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라는 어떤 사고적 영역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내담자가 옵니다. 내담자가요. 질문을 하러 와요. 그럼 내담자가 컵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맞나요? 완드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질문을 먼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상담은 컵적으로 해. 상담은 완드적으로 해. 상담을 펜타클적으로 해. 상담을 검적으로 해. 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있다 없다?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컵 에이스. 원래 이거 수업에 없었는데. 컵 에이스.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느낌 좋아요? 그럼 컵 에이스. 다른 데서 이거 긍정 부정으로 공부하잖아. 컵 에이스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거 봐, 다 들었어. 그래요.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요. 그럼 좋아. 긍정이랑 원래 긍정 부정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죠? 긍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자, 제가 요번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결과가 좋을까요? 라고 나와서. 왜냐면 결과가 좋으면 무혐의로 끝나는 거고 결과가 나쁘면 거기서 구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전에 미리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번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해서 딱 했는데 컵 에이스가 딱 나왔어. 컵 에이스가 나왔어. 그럼 일단 여러분 컵 에이스만 놓고 보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컵 에이스는 어떻게 대답해 보실래요? 봐, 좀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조용하고. 마음속에 편안함?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아니, 자, 근데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질문은 뭐야? 무슨 질문이었냐면 되게 검적 질문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왜 답을 컵으로 주냐고. 이게 찜찜한.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우리 선생님처럼 마음속에 편안함. 누가 마음속 편안하냐고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되냐고요. 물어봤잖아. 근데 끝까지 마음속에 편안함? 본인 만족 아닐까요? 본인 만족?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고. 답답하죠. 맞아요. 이게. 그럼 제가 여기서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 되게 검적인 질문이었죠. 그럼 만약에 검에이스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검에이스가 나왔어. 답으로. 요게 아니라 검에이스가 나왔으면.
나 틀려도 돼요. 승소할 확률이 높다. 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승소한다 그래야지. 네. 승소할 확률이 높다. 이거 되게 비겁해요. 자, 이긴다라고 선생님 좋은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 딱 하나예요. 그러면 예로 줬어야 될 거 아니야. 확실히 이기면. 왜 예로 안 주고 하필 예로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왜 이 카드의 답이 분명하게 이길 거면 얘한테 주면 예로 카드를 딱 펼쳐주면 좋잖아. 아,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해석하기 여러분도 좋고 안 그래요? 근데 얘 안 줬잖아. 예로 줬잖아.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기서 이 답은 뭐냐면 최소한 얘는 아니다야. 얘는 아니다야. 이해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 답이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끝납니다야. 끝납니다. 여기서 다 마음을 이제 됐어. 그냥 나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여기서 그만할래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6개월. 그 징역 6개월이 징역을 실제로 사는 것 중에서는 제일 짧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개월로 마무리할래.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됐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낼래 하고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징역 6개월이 과연 좋은 느낌이었을까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 카드가 그러면 좋은 카드 아니야. 아니에요. 좋은 카드인데 이 마음을 놓고 여는 걸 우리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드린 핵심은 이거예요. 왜 검카드로 답을 안 줬지?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물화 시킨 게 있단 말이야. 인물화 시킨 거. 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데 또 딴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육사코트라는 걸 제가 새로 만들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네.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육사코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64개, 16장 코트카드 있잖아요. 그거 4벌을 만들어가지고 인간관계만 보는 하나의 코트카드 덱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때 제가 표시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컵 이걸로 표시 안 하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 말고 원소 표시를 물원소는 이 색깔로 표시하고 불원소는 이 색깔로 그리고 흙원소는 이 색깔로 공기원소는 이 색깔로 아마 표현을 하겠다라는 먼저 의도를 밝히고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완드를 얘기하는구나. 이 색깔이 나왔다 이거 펜타클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중에서도 이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인물이. 예, 컵적인 인물이 있을 거고 펜타클적인 인물이 있을 거고 이런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여긴 행동이 좀 앞서는 사람들, 여기는 뭐 생각, 사고가 앞서는 사람들, 감성이 앞서는 사람들, 여기는 뭐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사람을 구분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이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MBTI 아시죠? 본인 MBTI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MBTI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신기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더 신기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답 써냈잖아. 내가 답 써내고 그 답 써낸 대로 읽어주는데 그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는 질문이 혹시 답 쓸 때요 이런 적 없으셨어요? 답이 깔끔했나요? 아니면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건데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나요? 여러 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문제 체크할 때 있잖아요. 문제 체크할 때는 주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문제가 있어. 이 보조 문제는 뭐냐면 이 주 문제의 정답의 정확도를 다시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2번을 쓴 사람은 이쪽 문제에 3번 정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번, 3번과 연결이 됐을 때 이 2번을 진짜 답으로 인정해. 왜냐면 누가 가짜로 막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무튼.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한 거냐면요. MBTI,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이 MBTI 가지고도 내가 답답할 때가 있어서 요거가 또 있고 요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내가 I 같기도 하고 E 같기도 하고. 저 I 같아요, E 같아요? 전 어른이죠. I 같아요, E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E? 그래요. 저한테 굉장히 I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E적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I인데 그 안에 E가 있고 E 안에 I가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하고 말하면 나는 컵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사철 컵적이냐고. 내가 기본적으로 컵적인데 나 사실 컵적이라가도 약간 완두적인 면도 있어. 이거 없나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혈액형 알죠? 내가 요즘 A형은 이래, B형은 이래, AB형은 이래, O형은 이래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A형은 저기 그 소세지? 진짜 옛날 말이다. 그죠? A형 소세지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소심, 세심, 지랄. 그거 몰라, 진짜? 그렇죠. 그냥 O형이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 지랄. 그거 진짜, 야, 이상하다. 그것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랄지랄로 다 끝나는. 근데 AB형이 뭘 잘못했다고? AB형이 뭐, 알죠? AB형은 지지지. 지랄.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참 열풍이었을 때 이제 막 혈액형 얘기를 하다가 혈액형 갖고 이제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A형 같은 A형, A형 같은 B형 같은 A형, AB형 같은 A형, O형 같은 A형 이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네 가지가 16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거 16이 던지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같아요. 있어요. MBTI 유형 몇 가지? 16가지. 16가지. 근데 이 16가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보면 트리플 A형 이런 말 나왔나요? 나왔나요? 그렇죠. 그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야? A형 같은 A형인데 A형 중에서도 완전 A형인데 그 중에서 또 구분해도 A형. 이렇게 하면요. 이 3풀이 나왔다는 건 64가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6 구분되는 것, 64 구분되는 건 숫자적으로는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러분 중에서 컵적인 사람이 있다면 컵적인 사람 중에서도 나는 그냥 온통 컵이야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컵적인 걸로 보이는데 완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내형으로. 이것도 갖추고 이걸 갖추고 있어도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두적인 사람이야. 근데 나머지도 그렇게 구분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각각 구분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면 컵 앤드 컵, 컵 앤 완드, 컵 앤 펜타클, 컵 앤 검, 펜타클 앤 컵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럼 총 몇 가지야? 16가지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이 16가지는 4원소를 2번 결합한 겁니다. 맞나요? 바로 이 4원소를 두 번 결합해서 나온 인물적 구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한 16장의 코트카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16장의 코트카드를 이해하려면은 원소를 이해해야지 돼요, 먼저. 아시겠죠? 자, 그럼 원소에는 각각, 이게 다 완드잖아요. 이건 다 컵이고, 이건 검이고, 펜타클입니다. 그럼 이 인물은 일단은 원소적으로는 완드야. 얘도 완두고 얘도 완두고 얘도 완두야. 맞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계급이 몇 개가 있어? 왜 4개 계급을 갖고 했을까? 예? 거봐, 다 들었어. 자, 왜 4개 계급이냐면은 계급을 4원소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니까? 모든 계급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계급에도 사인이 원소가 있다 없다? 그래요. 계급에도 원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계급에도 원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킹이라는 계급은 이 계급은 펜타클 계급이야.
퀸이라는 계급은 컵의 계급이야. 기사 계급은 완드야. 그리고 시종 계급은 검이야. 계급 사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완드야. 여기는 얘나 다 완드야. 이해되죠? 근데 얘는 완드인데 완드에서 펜타클이 가미된 인물이야. 이거 좀 이해되고 있나요? 얘는 컵이야. 얘는 컵이야. 근데 컵 중에서도 컵 오브 더 컵이야. 이해되시죠? 얘는 뭐야? 펜타클인데 컵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원소가 두 번 결합했는데 그거를 뭐야? 4원소와 계급 원소로 결합시킨 거예요. 이제 몇 명이 나왔어? 16가지 유형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배웠던 코트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트카드는 반드시 인물로만 해석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초급 때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거 이해됐나요?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인물의 4원소와 계급의 4원소를 결합해서 16가지 유형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은 자, 물 원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온 거냐면은 킹은 아까 킹 계급은 펜타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 원소는 이 색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과 이렇게. 이거 이해되나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거는 컵 원소의 인물 중 펜타클적 계급에 속하는 인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컵 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컵킹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몸에 걸치고 있는 옷 한 자락도 물에 닿지 않았다고. 그리고 뭐예요? 이 권자를 컵을 앞으로 뺐지만 오른손으로 실질적 권자는 뒤로 뺐다고. 왜?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치냐? 컵 원소와 펜타클 원소의 결합을 통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야죠. 얘는 컵 오브 더 컵. 얘는 컵인데 완드적 요인을 가진 사람. 얘는 컵인데 검적 요인을 가진 사람. 이해되죠? 그래서 각각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는 됐죠? 네. 이해는 됐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완드에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펜타클에도 다 똑같이 있겠죠? 요걸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검적으로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무튼 이 16가지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코트카드. 코트카드를 공부할 때 여러분 항상 원소적 결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해하셔야지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 놓으셔야지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상담을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64코트는 이렇게 구분된 16가지 유형의 카드 중에서 여기서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지. 지금 4원소가 두 번 결합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최초의 완성수는 몇이다? 4? 3? 아니 4? 결정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완성수인 3회 결합한다면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누가?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3회 결합한다면 이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리 이제 페이지 넘기기 전에 이 인물은 원소는 뭐야? 펜타클. 계급은? 퀸이니까 컵이지요. 그렇죠. 펜타클 퀸은 펜타클 원소와 컵의 결합이에요. 맞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런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펜타클과 컬의 결합, 원소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을 펜타클 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네. 그럼 자, 여러분 중에서 펜타클 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맞나요? 그러면 펜타클 퀸의 모습이 저는 nothing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없지요.
없어요. 누구나 펜타클 퀸의 모습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거를 자주 드러내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펜타클 퀸이라고 하자고. 선생님이요? 딴 거 하실래요? 자, 우리 선생님 펜타클 퀸이야. 펜타클 퀸이야. 펜타클 퀸이면 이 선생님 안에 그 펜타클 퀸도 물적인 펜타클 퀸이 있고 불적인 펜타클 퀸이 있고 흑적인 혹은 공기적인 펜타클 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선생님 안에 있다면 펜타클 퀸으로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이 나온 게 아닐까? 이해되나요? 네. 그래요. 여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펜타클 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전 펜타클 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했을 때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어. 그 네 가지면은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펜타클 퀸의 모습이 다 나와. 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되면 각 한 장당 네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컵적인 펜타클 퀸, 완드적인 펜타클 퀸, 펜타클적인 펜타클 퀸, 검적 펜타클 퀸, 그리고 각 16가지의 인물은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럼 16 곱하기 4는 64. 이게 64 코트가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이유였어요. 처음에 이거를 도안하게 된. 자, 이해되셨나요? 네. 예. 자, 그럼 가보시자고요. 결국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펜타클, 이 퀸의 모습은 컵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2개에서 3개로 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자, 보실까요? 여기는 앞에는 뭐예요? 이게 펜타클. 그 다음에 컵. 그 다음에 원소로 또 컵. 여기는 펜타클, 컵. 그 다음에 펜타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각각 인물에 표시된 아래에 있는 3개의 별이 있죠. 3개의 별은 각각 원소적 결합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많이들 질문하셔서 이제 저한테 코트카드 구매하신 분들은 이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 다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 네. 이거 교수님이 처음에 그거 하셨을 때 2개에서 지금 3개로 바뀌었을 때 예. 제가 내담자를 이렇게 상담할 때는 교수님이 앞에 거는 다 똑같잖아요, 저희가요. 예. 뒤에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사실은 설명하는 거에 그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미. 사람을 계속 구분하는 건요,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충분해요. 자, 아무튼 완드킹에 이렇게 4자리가 있고 4가지가 각각 완드로 했을 때 각각 이게 원래는 완드가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16장이 된 거죠. 그럼 4원소에 각각 16장에서 총 64장이 만들어졌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64코트가 나왔습니다. 자, 64코트입니다. 세상은 4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4원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됐죠? 네. 4원소 유형의 인물은 다시 원소별로 4계급의 원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운 16장의 코트카드다. 이해되고 있죠? 네. 4원소를 최초 완성수인 3회 결합한다면 64가지 형태가 나온다. 이해됐죠? 네. 4원소의 2차 확장은 16이며 3차 확장은 64이다. 사람은 누구나 4원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확장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몇 가지의 모습이 있다? 64가지의 모습이 있다. 라고 하시겠죠. 그럼 이 64코트는 뭐냐면 이 사람을 미분해 보겠다는 카드예요. 이 사람의 모든 걸 보자 이거야. 직업은, 성격은, 돈은 얼만큼 있어? 연애할 때는 어떤 모습이야? 부부로서는 어떤 모습이야?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 모습이야? 이게 다 다르잖아. 안 그래요? 그 다른 것들을 찾아내 보자 이거예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소개팅을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연애할 때의 모습, 뭐 평상시 성격, 직장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할 때는 어떤 모습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하면 재산은 얼만큼 있어? 그 다음에 직위는 어떻게 돼? 직업은 뭐야? 이렇게 할 때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미분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64코트가.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16장일 땐 그렇잖아. 내가 직업은 만약에 펜타클 킹이야. 펜타클 킹 나왔단 말이야. 이 사람 연애할 때 모습은 근데 연애할 때도 펜타클 킹이야. 그럼 한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기존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뽑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나와?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없어? 4장이니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펜타클 킹이 4가 다 나와버렸는데 또 펜타클 킹이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있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펜타클 킹의 모습은 4가지밖에 없으니까 5가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트카드 여러분 그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트카드 반드시 뭐로 해석해라? 인물로 해석해라. 그리고 그 인물은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상황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난 완드킹이 아니야. 근데 우리 관계에서만 완드킹이야. 내가 밖에 나가면 건페이지야. 여기서만 완드킹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상황에 적용된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물로 모든 걸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안 돼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아주 뾰족한 거예요. 코트카드를 활용할 때는 아주 뾰족해지는 거예요. 뾰족하게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두 사람 관계만 놓고 보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할 때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남자 거짓말 많이 합니다. 싸우고 와서 딱 왔어. 남자친구랑 싸워서 헤어졌는데요. 아, 너 정말 헤어지고 싶어요. 우리 헤어질 수 있나요? 헤어지고 싶은데 왜 와? 헤어지기 싫으니까 온 거지. 안 그래요?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런단 말이야. 또 그런데 왜 싸우셨어요? 그러면 뭐가 말을 안 듣고 그 얘기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 보시죠? 보신 적 있죠? 처음에 뭐 여자 쪽 그 영상 보면은 남자는 죽일 놈이야. 근데 이게 반전으로 꼭 나오잖아. 마지막에. 아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러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 왜 이분이 이렇게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러고 딱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는 일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 처음에 있죠. 와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이분과 이분이 둘이 싸웠어. 이걸 얘기를 할 때 내담자의 카드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상대하는 남자친구의 카드 하나 딱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온 이 카드를 이 내다 뽑힌 카드 있죠. 그 시각으로 이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싸움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육사코트를 통해서 먼저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상황을 카드로 뽑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풍요로워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예, 아무튼 반드시 사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인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럼 64라는 숫자가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야.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있으면 대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근거를 제가 동양적 근거에서 찾아본 거예요. 찾는 건데 원래는 사실은 이 동양적 근거에서 출발해서 64코트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표시들이죠? 이 표시 본 적 있죠? 이걸 하나 이거 뭐 태극기 할 때 하나 이렇게 짝대기 이거잖아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에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거든요. 요렇게 하나 있죠. 요거 하나 각각 하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효라고 불러요. 효.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6효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6효점 들어본 적 뭐 다 들어봤잖아. 그렇죠? 그 6효 이 말은 뭐냐면 이 효가 몇 개다? 6개다 이 뜻이에요. 이 효가 6개다. 여기서 이 6개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효가 처음에 음이고 양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얘가 음양으로, 얘도 음양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분리될 수 있겠죠. 그럼 몇 개가 분리되면 4개가지가 분리돼요. 이렇게. 자, 이거 이해되나요? 이게 우리가 말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괴의 모습이에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각각 또 음양으로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몇 개가 나와? 아, 이거 잘 안 돼요? 4개가 음양으로 분리되면 총 몇 개가 나와요? 그래, 8개가 나와요. 그 8개가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바로 8괴예요. 8괴. 우리가 건, 태, 이, 진, 송, 감, 간, 곤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게 구분되면 여기서 음이 하나 붙은 거하고 요랑 똑같은데 양이 하나 붙은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효가 3개죠. 이 효 3개 돼 있는 거 어디서 본 적 있죠? 태극기. 태극기. 그래서 태극기의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곤감리 뭐 이러잖아요. 건곤감리 뭐 이거 노래 있잖아요. 그 괴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의 이름을. 그래서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음양으로 다시 관리면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자,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동양 사상은 음양 태극 사상에서 4원소로 갔고 사상, 그 다음에 사상의 음양을 만나 8괴로 발전했고 8괴의 중복, 이 8괴로 나와진 이 3가지 있죠. 이게 중복되면 이게 이렇게 각각 있는 것을 2개를 겹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64괴가 돼요. 왜냐하면 8개의 괴가 있고 8개의 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개를 서로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럼 8 곱하기 8은 64. 자, 이해되나요? 아, 64란 숫자가 뭐 좀 의미가 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6이라는 숫자도 좀 의미 있었죠? 16이라는 숫자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봤더니 혈액형에서도 이미 16이 있었고 MBTI도 16이고 뭐 코트카드도 16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자, 아무튼 64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64괴가 뭐냐면은 인생의 기륭화복을 나타내는 모든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6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를 매번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역이에요. 이게 주역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8괴가 2번 겹쳐서 64괴가 된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다 라고 새로운 현대 주역이 나왔어요. 그 주역을 뭐라고 하냐면 사상주역이라고 합니다. 사상주역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똑같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3개의 8괴가 2번 만났잖아. 이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얘가 3번 만난 거야. 사상이 이렇게 3번 만난 거야. 3개짜리가 2개 만난 게 아니라 2개짜리가 3번 만나서 만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4개가 있잖아요.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사상의 3회 반복. 그래서 6효점을 만든다. 이거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육사코트는 4원소의 3회 반복.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의 4원소의 3회 반복인 사상주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주역과 우리가 64코트가 나온 그 방향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64코트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64코트를 활용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트카드 배울 때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 꼭 제 거 안 보시고 따로 꽤 공부하셔도라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딱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완드킹을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완드킹과 컵킹과 펜타클킹과 소드킹은 전부 다 계급 쌓이는 펜타클이야. 맞죠? 그럼 이건 뭐라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킹이잖아. 근데 다른 킹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완드킹이잖아. 컵킹이 아니잖아. 컵킹과는 어떻게 다른지, 펜타클킹과는 어떻게 다르고 검킹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얘네들은 원소는 같잖아. 근데 뭐가 달라? 계급이 달라. 원소는 같은데 계급이 달라. 그럼 얘는 퀸의 계급과는 어떻게 다르고 같은 원소지만 나이트 계급과는 페이지 계급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2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완드킹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비밀의 문은 그래서 초장에 이 각각 거기에 그렇게 제가 이거를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요. 자, 아무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급을 이제 하고 여기서 코트카드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킹과 퀸 계급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 말을 해요. 이건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완두라는 지주 계급의 짱이야. 얘는 대장 아니에요. 얘는 뭐야? 종교 계급의 짱이야. 얘는 뭐냐? 귀족 계급의 짱이야. 얘는 상인 계급의 짱이야. 그러니까 얘를 대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대지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말한 18세기 무렵에 대지주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가 바라본 황금새벽회 입장에서 바라본 대지주의 성향적 모습으로 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킹과 퀸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면은 지배 계급이야. 맞나요? 그럼 지배 계급은 얘는 그러면 얘는 왕이잖아. 완두의 왕이잖아. 그럼 완두의 속성을 가장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이 계급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원소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이 원소를 굉장히 성숙하게 다룹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피지배 계급이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계급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이나 여왕보다는 원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숙련도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계급을 미숙하게 다루는 거예요, 원소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둘과의 관계를 나올 때 여기서는 계속 성숙한 게 나오지? 왜 여긴 계속 미성숙한 게 나오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4명이서 뭐 부동산 관련 회의를 한대. 이제 뭐 같이 뭘 샀나 봐.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뭐 하고, 그럼 딱딱딱 인물 펴요. 그러면, 이 사람 의견대로 가네.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경영권 문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데 불려가니까 경영권 문제 같은 거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어느 전무하고 얘가 데려온 사람을 쫙쫙쫙쫙 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이고요. 그거 다 남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격은요, 직업은요, 외모는요, 경제력은요. 이거 딱 보면 뭐가 느껴져요? 네? 경제력만 안 좋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성격 되게 좋죠. 되게 좋고 외모도 뭐야? 되게 포근하고 푸근한 사람이야. 이해됩니까? 직업도 뭐야? 완두적인 직업이잖아요. 완두적인 직업의 짱이야. 근데 돈만 못 벌어. 돈만 못 벌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쪽 뭐 예를 들면 이거 보면은요. 자, 이 직업은 컵적 직업이겠죠. 이 사람 경제력 있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뭐야? 약간 남성적이고 와일드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격만 왔다 갔다 하겠죠. 성격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할게요.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일단은 이것도 아니고 이두저도 아닌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 그래서 14는 1 더하기 4니까 숫자 5, 제휴, 연합, 동맹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대극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가 아니야. 적절하게 믹스돼 버린 관계예요. 아무튼 그 관계가 일단 근데 이 질문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일단 마음은 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에 그런 관계를 이거는 뭐예요?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자, 여러분 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내리는 거죠? 왜 못 내릴까? 이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선생님? 내려야 하는데 내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계속 가고 싶으면 그냥 검을 내리면 그만이야. 근데 안 내리고 있잖아. 이 말은 뭐야? 내리기 싫은 거야.
예를 들면은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어. 안 만나면 돼. 근데 안 만나기 싫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놨다 안 내려놨다 결국은 안 내려놨다잖아. 안 내려놨다잖아요. 그럼 결국은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왜 내려놔야지 되는 거야? 고민을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지.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이렇게 상담했단 말이에요. 아마 선생님은 그분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났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불필요하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는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분이 약간 바람기가 있잖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데 솔직히 그분 경제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싫은 거잖아요. 아마 그분의 경제력에 꽤 끌렸을 거예요. 아마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거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그분의 바람기 때문에 신뢰감은 좀 떨어져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그분과 이어집니다 라고 상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왔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상담을 했을까? 바로 이걸 먼저 봤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직업, 경제력, 연애, 친구로서의 모습을 먼저 봤기 때문에 육사코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를 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육사코트 이렇게 활용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육사코트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타로 캠퍼스에 육사코트만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뭐 특별 할인한다고 하니까 예, 그걸 좀 잘 이용도 해주시고요. 아무튼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퍼펙트 했다는 얘기인가? 네. 그래요 선생님들 저기 뭐 매번 거의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타로 마스터로서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로 마스터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타로 마스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조금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하는 그런 점쟁이 같이 공부한 사람들 아니고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아주 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아주 좋은 도구 가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한테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강의 현장에서 늘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인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를 되게 많이 서봤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가 제일 별로예요. 시작부터 이상해, 찜찜해. 오늘 제가 너무 옷을 편하게 입고 왔나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오늘 여기 이렇게 일어나서 쭉 보니까 좀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을 뵀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뵀던 분들 자꾸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 이거 왜 또 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또 듣게 될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 제가 그 사주 강의를 할 때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뭐 하냐면은 이제 사주를 강의하다 보면 사주는 이제 어렵기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잘 못하고 뭐 타로는 그나마 어떻게 좀 비벼보겠는데 사주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손을 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17년을 공부했는데 공부한 결과 사주는 답이 없대. 사주는 답이 없대.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7년간 공부를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1.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못 찾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주 많은 분들이 안다는 것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혼동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 또 이 가운데 분들이 안 지겨우세요?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겹더라도 그냥 들어봐요. 왜냐하면 그 단어와 같은 말들이요. 어느 날 내 심장에 와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되는 거고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다는 거 없습니다. 알아가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저도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인지 몰라가지고 이거 필기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돼. 그리고 이건 또 뭘 눌러야 다음 페이지로 가나요? 화살표? 화살표가 어디 있나요? 제가요 진짜 이 컴맹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제 개념의 스마트폰은 뭐냐면은 카카오톡이 되는 폰이에요. 저는 아직도 와이파이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사무실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강의 빼고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오케이. 네, 이건 익숙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오늘 오픈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그 육사 코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육사 코트에 대해서 이 코트 카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앞서 우리 링스 선생님이 심볼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심볼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타로는 타로대로의 장점이 있고 앞으로 이후에 하실 라임 선생님의 강의는 또 그거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는요 육사 코트에만 집중하자고요. 육사 코트 다른 거 빼고 육사만 딱 이렇게 보면 그래요. 결국은 이게 이제 다 보셨죠. 이게 레이저고 타로 카드 오늘 처음 공부하시는 분.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그러세요? 코트 카드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어차피 이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일단 이게 메이저고 이게 마이너고 코트예요, 선생님. 자, 이 코트 카드는 뭐냐면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선생님도 알시는 거예요. 인물을 나타내는 카드구나. 그래서 이 코트 카드를 통해서 인물 관계만 살펴보는 거예요. 인물 관계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트 카드가 16장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선생님 16장이에요. 자,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언급할게요. 서양 역학은 이 세상이 몇 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4가지의 원소. 그렇죠? 4가지의 원소는 뭐다? 물, 불, 흙, 공기. 물, 불, 흙, 공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알고 계시죠? 원래 태초에 그래요.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양은 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돼요. 동양은 이 세상에 오행으로 존재한다고 그래. 목, 화, 토, 금, 수. 근데 서양은 물, 불, 흙, 공기 이 4가지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생은 똑같아요. 태생은. 그래서 동양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무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국에서 맨 처음에 처음과 끝이 생겼다야. 그거를 좀 유식하게 역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태극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 태자 끝 극자. 그래서 처음과 끝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일단 처음과 끝이 생기면은 공간적 요소가 나와요. 그 공간적 요소가 끊임없이 확장을 한다. 라고 해서 음양을 만나서 확장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극이 양태가 있고 음태가 있고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이렇겠죠. 그렇게 해서 확장되면 4개가 생기겠죠. 1차. 그 다음에 4개는 또 분화하면 8개가 되고 8개는 또 분화하면 16개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4개로 분화된 걸 뭐라 그러냐면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상적 사상과 서양의 4원소적 사상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무국에서 태극이 출현했어. 태극이 음양을 만나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 됐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양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핫하고 콜드한 게 있었어. 핫하고 콜드. 핫, 콜드 알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핫하고 콜드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로 분화되냐면은 드라이하고 웨트한 것으로 분화가 돼. 그래서 핫하고 드라이한 게 있고 핫하고 웨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콜드하고 드라이한 게 있고 콜드하고 웨트한 게 있어. 이렇게 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분화가 된 거를 물, 불, 흙, 공기라고 해. water, fire, earth, 그 다음에 ai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화된다. 그러니까 말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 근데 오늘 무슨, 내가 이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여기 식사하고 가시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이야기는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미국에서는 그걸 가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르고 가드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아무튼 이 네 개가 있대요. 그리고 물은 컵이고 흙은 펜타클이고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마법사의 탁자 위에 있던 4원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징물로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거는, 이 세상은 서양적 역학에 의하면 몇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가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각각 우리를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떤 사람이야? 선생님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총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네 가지. 아마 이 중에 물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맞나요? 내 기질은 약간 불적이에요. 내 기질은 약간 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면 우리 쉬운 말로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나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좀 약간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좀 이때 생각이나 이 사고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결국은 뭐야? 물 아니면 불 아니면 흙 아니면 공기야. 맞나요? 네. 그럼 이 물, 불, 흙, 공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은 이 세상 전체가 되는 거야. 맞나요? 네. 그러니까 마법사의 탁자 위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탁자 위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 세상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어.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있어, 없어? 못 만드는 게 없는 거야. 재료가 다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네 가지 재료를 합쳐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재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상이라는 것, 즉 4원소가 다 있다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러는 거야. 물적인 사람, 불적인 사람, 흙적인 사람, 공기적인 사람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나요? 그게 이제 모든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중에 누구 하나는 물이고 뭐 하나는 불이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 타로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타로 공부를 해서 타로를 한단 말이야. 근데 타로 공부하다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죠. 뭐가 헷갈리냐면은 누가 물어봤단 말이야. 와서 우리 관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해요. 이런 질문 받을 거 아니야.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야? 이런 느낌, 이런 질문 약간 원소로 표현하면 어떤 원소 같아요? 이 질문? 컵적인 원소로 느껴져요? 느껴 진짜? 그래요. 컵적인 느낌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컵이 나오면 참 좋겠어, 답으로. 근데 생뚱맞게 펜타클이 나와. 생뚱맞게 검으로 나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검으로 나왔는데 약간 좋은 느낌의 카드야. 그럼 이건 도대체 좋다고 해야 될까? 나쁘다고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있나요? 거 봐. 제가 다 알아요. 무슨 고민하는지.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드릴까 안 드릴까? 뭘 주실래요? 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결국은 뭐야? 우리가 결혼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결혼 그럼 4원소 중에서. 예? 예? 거봐, 내가 하는 거 다 봤어. 그래가지고 그래요. 누군가는 결혼이 컵이야. 사랑하는 마음. 안 그래요? 누군가한테 결혼은 현실이야.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는 결혼이 약간 육체적 행위일 수 있어. 누군가한테는 결혼은 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라는 어떤 사고적 영역일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내담자가 옵니다. 내담자가요. 질문을 하러 와요. 그럼 내담자가 컵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맞나요? 완드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질문을 먼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 그러면 내가 상담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근데 나는 이상하게 상담은 컵적으로 해. 상담은 완드적으로 해. 상담을 펜타클적으로 해. 상담을 검적으로 해. 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있다 없다?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컵 에이스. 원래 이거 수업에 없었는데. 컵 에이스.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느낌 좋아요? 그럼 컵 에이스. 다른 데서 이거 긍정 부정으로 공부하잖아. 컵 에이스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거 봐, 다 들었어. 그래요.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요. 그럼 좋아. 긍정이랑 원래 긍정 부정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죠? 긍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자, 제가 요번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결과가 좋을까요? 하고 나와서. 왜냐면 결과가 좋으면 무혐의로 끝나는 거고 결과가 나쁘면 거기서 구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전에 미리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요번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해서 딱 했는데 컵 에이스가 딱 나왔어. 컵 에이스가 나왔어. 그럼 일단 여러분 컵 에이스만 놓고 보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라고 대답하셨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컵 에이스는 어떻게 대답해 보실래요? 봐, 좀 모르는 거 나오면 또 조용하고. 마음속에 편안함?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아니, 자, 근데 이거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질문은 뭐야? 무슨 질문이었냐면 되게 검적 질문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왜 답을 컵으로 주냐고. 이게 찜찜한.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우리 선생님처럼 마음속에 편안함. 누가 마음속 편안하냐고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되냐고요. 물어봤잖아. 근데 끝까지 마음속에 편안함? 본인 만족?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냐고. 답답하죠. 맞아요. 이게. 그럼 제가 여기서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 되게 검적인 질문이었죠. 그럼 만약에 거메이스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거메이스가 나왔어. 답으로. 요게 아니라 거메이스가 나왔으면. 틀려도 돼요. 승소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승소한다. 그래야지. 네. 승소할 확률이 높다. 이거 되게 비겁해요. 자, 이긴다라고 선생님 좋은 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질문 딱 하나예요. 그러면 예로 줬어야 될 거 아니야. 확실히 이기면. 왜 예로 안 주고 하필 예로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왜 이 카드의 답이 분명하게 이길 거면 얘한테 주면 예로 카드를 딱 펼쳐주면 좋잖아.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해석하기 여러분도 좋고 안 그래요? 근데 얘 안 줬잖아. 예로 줬잖아.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기서의 답은 뭐냐면 최소한 얘는 아니다야. 얘는 아니다야. 이해됩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 답이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끝납니다야. 끝납니다. 여기서 다 마음을 이제 됐어. 그냥 나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여기서 그만할래 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6개월. 그 징역 6개월이 징역을 실제로 사는 것 중에서는 제일 짧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개월로 마무리할래.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됐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끝낼래 하고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징역 6개월이 과연 좋은 느낌이었을까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 카드가 그러면 좋은 카드 아니야.
아니에요. 좋은 카드인데 이 마음을 놓고 여는 걸 우리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핵심은 이거예요. 왜 검카드로 답을 안 줬지?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류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물화시킨 게 있단 말이야. 인물화시킨 거. 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데 또 딴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육사코트라는 걸 제가 새로 만들었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육사코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64개, 16장 코트카드 있잖아요. 그거 4벌을 만들어가지고 인간관계만 보는 하나의 코트카드 덱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때 제가 표시를 한 게 있어요. 이제 컵 이걸로 표시 안 하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 말고 원소 표시를 물원소는 이 색깔로 표시하고 불원소는 이 색깔로 그리고 흙원소는 이 색깔로 공기원소는 이 색깔로 아마 표현을 하겠다라는 먼저 의도를 밝히고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색깔이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 완드를 얘기하는구나. 이 색깔이 나왔다 이거 펜타클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중에서도 이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인물이. 예, 컵적인 인물이 있을 거고 펜타클적인 인물이 있을 거고 이런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여긴 행동이 좀 앞서는 사람들, 여기는 뭐 생각, 사고가 앞서는 사람들, 감성이 앞서는 사람들, 여기는 뭐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사람을 구분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많이 좀 비판을 많이 하는데 MBTI 아시죠? 본인 MBTI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MBTI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신기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더 신기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답 써냈잖아. 내가 답 써내고 그 답 써낸 대로 읽어주는데 그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는 질문이 혹시 답 쓸 때요 이런 적 없으셨어요? 답이 깔끔했나요? 아니면 너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건데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나요? 여러 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문제 체크할 때 있잖아요. 문제 체크할 때는 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보조 문제가 있어. 이 보조 문제는 뭐냐면 이 주 문제의 정답의 정확도를 다시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2번을 쓴 사람은 이쪽 문제에 3번 정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번, 3번과 연결이 됐을 때 이 2번을 진짜 답으로 인정해. 왜냐면 누가 가짜로 막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무튼.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한 거냐면요. MBTI,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이 MBTI 가지고도 내가 답답할 때가 있어서 요거 같도 있고 요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내가 I 같기도 하고 E 같기도 하고 저 I 같아요, E 같아요? 전 어른이죠. I 같아요, E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E? 그래요. 저한테 굉장히 I적 성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E적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I인데 그 안에 E가 있고 E 안에 I가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하면 나는 컵적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사철 컵적이냐고. 내가 기본적으로 컵적인데 나 사실 컵적이라가도 약간 완두적인 면도 있어. 이거 없나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혈액형 알죠? 내가 요즘 A형은 이래, B형은 이래, AB형은 이래, O형은 이래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A형은 저기 그 소세지? 진짜 옛날 말이다. 그죠? A형 소세지 알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소심, 세심, 지랄. 그거 몰라, 진짜? 그렇죠. O형이 단무지예요? 단순 무식 지랄. 그거 진짜, 야, 이상하다. 그것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랄지랄로 다 끝나는. 근데 AB형이 뭘 잘못했다고? AB형이 뭔 알죠? AB형은 지지지. 지랄.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참 열풍이었을 때 이제 막 혈액형 얘기를 하다가 혈액형 갖고 이제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A형 같은 A형, A형 같은 B형 같은 A형, AB형 같은 A형, O형 같은 A형 이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네 가지가 16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이거 16에 던지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같아요. 있어요. MBTI 유형 몇 가지? 16가지. 16가지. 근데 이 16가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뭐 트리플 A형 이런 말 나왔나요? 나왔나요? 그렇죠. 그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야? A형 같은 A형인데 A형 중에서도 완전 A형인데 그 중에서 또 구분해도 A형. 이렇게 하면요. 이 3풀이 나왔다는 건 64가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6 구분되는 것, 64 구분되는 건 숫자적으로는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러분 중에서 컵적인 사람이 있다면 컵적인 사람 중에서도 나는 그냥 온통 컵이야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컵적인 걸로 보이는데 완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내형으로. 이것도 갖추고 이걸 갖추고 있어도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두적인 사람이야. 근데 나머지도 그렇게 구분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각각 구분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면 컵 앤드 컵, 컵 앤 완드, 컵 앤 펜타클, 컵 앤 검, 펜타클 앤 컵 이렇게 구분되겠죠. 그럼 저 총 몇 가지야? 16가지가 나오죠. 이해됩니까? 이 16가지는 4원소를 2번 결합한 겁니다. 맞나요? 바로 이 4원소를 두 번 결합해서 나온 인물적 구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한 16장의 코트카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16장의 코트카드를 이해하려면은 원소를 이해해야지 돼요, 먼저. 아시겠죠? 자, 그럼 원소에는 각각, 이게 다 완드잖아요. 이건 다 컵이고, 이건 검이고, 펜타클입니다. 그럼 이 인물은 일단은 원소적으로는 완드야. 얘도 완두고 얘도 완두고 얘도 완두야. 맞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계급이 몇 개가 있어? 왜 4개 계급을 갖고 했을까? 예? 거봐 다 들었어. 자, 왜 4개 계급이냐면은 계급을 4원소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니까? 모든 계급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계급에도 사인이 원소가 있다 없다? 그래요. 계급에도 원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계급에도 원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킹이라는 계급은 이 계급은 펜타클 계급이야. 퀸이라는 계급은 컵의 계급이야. 기사 계급은 완드야. 그리고 시종 계급은 검이야. 계급 사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완드야. 여기는 얘나 다 완드야. 이해되죠? 근데 얘는 완드는 완드인데 완드에서 펜타클이 가미된 인물이야. 이거 좀 이해되고 있나요? 얘는 컵이야. 얘는 컵이야. 근데 컵 중에서도 컵 오브 더 컵이야. 이해되시죠? 얘는 뭐야? 펜타클인데 컵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원소가 2번 결합했는데 그거를 뭐야? 4원소와 계급 원소로 결합시킨 거예요. 이제 몇 명이 나왔어? 16가지 유형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배웠던 코트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트카드는 반드시 인물로만 해석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초급 때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거 이해됐나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자, 인물의 4원소와 계급의 4원소를 결합해서 16가지 유형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은 자, 물 원소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온 거냐면은 킹은 아까 킹 계급은 펜타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 원소는 이 색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과 이렇게. 이거 이해되나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거는 컵 원소의 인물 중 펜타클적 계급에 속하는 인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컵 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컵퀸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몸에 걸치고 있는 옷 한 자락도 물에 닿지 않았다고. 물에 닿지 않았다고. 그리고 뭐예요? 이 권좌를 뭐야? 컵을 앞으로 뺐지만 오른손으로 실질적 권좌는 뒤로 뺐다고. 왜?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치냐? 컵 원소와 펜타클 원소의 결합을 통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야죠. 얘는 컵 오브 더 컵. 얘는 컵인데 완드적 요인을 가진 사람. 얘는 컵인데 검적 요인을 가진 사람. 이해되죠? 그래서 각각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는 됐죠? 네. 이해는 됐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완드에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펜타클에도 다 똑같이 있겠죠? 요걸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표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검적으로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무튼 이 16가지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코트카드. 코트카드를 공부할 때 여러분 항상 원소적 결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해하셔야지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이해해 놓으셔야지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상담을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64코트는 이렇게 구분된 16가지 유형의 카드 중에서 여기서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지. 지금 4원소가 2번 결합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최초의 완성수는 몇이다? 4? 3. 아니 4? 결정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완성수인 3회 결합한다면 하는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누가?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3회 결합한다면 이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리 이제 페이지 넘기기 전에 이 인물은 원소는 뭐야? 펜타클. 계급은? 퀸이니까 컵이지요. 그렇죠. 펜타클 퀸은 펜타클 원소와 컵의 결합이에요. 맞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런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펜타클과 컬의 결합, 원소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을 펜타클 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럼 자, 여러분 중에서 펜타클 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맞나요? 그러면 펜타클 퀸의 모습이 저는 nothing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없지요. 없어요. 누구나 펜타클 퀸의 모습은 자기한테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자주 드러내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펜타클 퀸이라고 하자고. 선생님이요? 아, 딴 거 하실래요? 자, 우리 선생님 펜타클 퀸이야. 펜타클 퀸이야. 펜타클 퀸이면 이 선생님 안에 그 펜타클 퀸도 물적인 펜타클 퀸이 있고 불적인 펜타클 퀸이 있고 흑적인 혹은 공기적인 펜타클 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4가지의 모습이 선생님 안에 있다면 펜타클 퀸으로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이 나온 게 아닐까? 이해되나요? 네. 그래요. 여기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펜타클 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선생님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전 펜타클 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했을 때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어. 그 4가지면은 당신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펜타클 퀸의 모습이 다 나와. 라고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되면 각 한 장당 4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컵적인 펜타클 퀸, 완드적인 펜타클 퀸, 펜타클적인 펜타클 퀸, 검적 펜타클 퀸, 그리고 각 16가지의 인물은 이렇게 4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럼 16 곱하기 4는 64. 이게 64코트가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이유였어요. 처음에 이거를 도안하게 된. 자, 이해되셨나요? 네. 예. 자, 그럼 가보시자고요. 결국 이 말이에요. 그러면 펜타클, 이 퀸의 모습은
컵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2개에서 3개로 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보시면은 자 보실까요? 여기는 앞에는 뭐예요? 이게 펜타클. 그다음에 컵. 그 다음에 원소로 또 컵. 여기는 펜타클, 컵. 그 다음에 펜타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각각 인물에 표시된 아래에 있는 3개의 별이 있죠. 3개의 별은 각각 원소적 결합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많이들 질문하셔서 이제 저한테 코트카드 구매하신 분들은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거 다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 네. 이거 교수님이 처음에 이거 하셨을 때 2개에서 지금 3개로 바뀌었을 때 예. 제가 내담자를 이렇게 상담할 때는 교수님이 앞에 거는 다 똑같잖아요, 저희가요. 예. 뒤에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사실은 설명하는 거에 그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미. 사람을 계속 구분하는 건요,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충분해요. 자, 아무튼 완드킹에 이렇게 4자리가 있고 4가지가 각각 완드로 했을 때 각각 이게 원래는 완드가 뭐야?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16장이 된 거죠. 그럼 4원소에 각각 16장에서 총 64장이 만들어졌겠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64코트가 나왔습니다. 자, 64코트입니다. 세상은 4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4원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이해됐죠? 네. 4원소 유형의 인물은 다시 원소별로 4계급의 원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운 16장의 코트카드다. 이해되고 있죠? 4원소를 최초 완성수인 3회 결합한다면 64가지 형태가 나온다. 이해됐죠? 4원소의 2차 확장은 16이며 3차 확장은 64이다. 사람은 누구나 4원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확장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몇 가지의 모습이 있다? 64가지의 모습이 있다. 라고 하시겠죠. 그럼 이 64코트는 뭐냐면 이 사람을 미분해 보겠다는 카드예요. 이 사람의 모든 걸 보자 이거야. 직업은, 성격은, 돈은 얼마큼 있어? 연애할 때는 어떤 모습이야? 부부로서는 어떤 모습이야?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 모습이야? 이게 다 다르잖아. 안 그래요? 그 다른 것들을 찾아내 보자 이거예요.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소개팅을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연애할 때의 모습, 뭐 평상시 성격, 직장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할 때는 어떤 모습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하면 재산은 얼만큼 있어? 그다음에 직위는 어떻게 돼? 직업은 뭐야? 이렇게 할 때 있죠.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미분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64코트가.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16장일 땐 그렇잖아. 내가 직업은 만약에 펜타클 킹이야. 펜타클 킹이 나왔단 말이야. 이 사람 연애할 때 모습은 근데 연애할 때도 펜타클 킹이야. 그럼 한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어 없어? 기존에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뽑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나와?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없어? 4장이니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펜타클 킹이 4가 다 나와버렸는데 또 펜타클 킹이 나와야지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있죠?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펜타클 킹의 모습은 4가지밖에 없으니까 5가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트카드 여러분 그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트카드 반드시 뭐로 해석해라? 인물로 해석해라. 그리고 그 인물은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상황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난 완드킹이 아니야. 근데 우리 관계에서만 완드킹이야. 내가 밖에 나가면 건페이지야. 여기서만 완드킹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상황에 적용된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물로 모든 걸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안 돼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아주 뾰족한 거예요. 코트카드를 활용할 때는 아주 뾰족해지는 거예요.
뾰족하게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두 사람 관계만 놓고 보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할 때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내담자 거짓말 많이 합니다. 싸우고 와서 딱 왔어. 남자친구랑 싸워서 헤어졌는데요. 아, 너 정말 헤어지고 싶어요. 우리 헤어질 수 있나요? 헤어지고 싶은데 왜 와? 헤어지기 싫으니까 온 거지. 안 그래요? 얘기하면서 분명히 그런단 말이야. 또 그런데 왜 싸우셨어요? 그러면 뭐가 말을 안 듣고 그 얘기 들. 요즘에 이혼 숙녀 캠프 보시죠? 보신 적 있죠? 처음에 뭐 여자 쪽 그 영상 보면은 남자는 죽일 놈이야. 근데 이게 반전으로 꼭 나오잖아. 마지막에. 아,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러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 왜 이분이 이렇게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러고 딱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는 일이야. 이럴 때 여러분들 처음에 있죠. 와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이분과 이분이 둘이 싸웠어. 이걸 얘기를 할 때 내담자의 카드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상대하는 남자친구의 카드 하나 딱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온 이 카드를 이 내다 뽑힌 카드 있죠. 그 시각으로 이걸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싸움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육사코트를 통해서 먼저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상황을 카드로 뽑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풍요로워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아무튼 반드시 사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인물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럼 64라는 숫자가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야.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있으면 대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근거를 제가 동양적 근거에서 찾아본 거예요. 찾는 건데 원래는 사실은 이 동양적 근거에서 출발해서 64코트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표시들이죠? 이 표시 본 적 있죠? 이걸 하나 이거 뭐 태극기 할 때 하나 이렇게 짝대기 이거잖아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에요.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거든요. 요렇게 하나 있죠. 요거 하나 각각 하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효라고 불러요. 효.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6효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6효점 들어본 적 뭐 다 들어봤잖아. 그렇죠? 그 6효 이 말은 뭐냐면 이 효가 몇 개다? 6개다 이 뜻이에요. 이 효가 6개다. 여기서 이 6개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효가 처음에 음이고 양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얘가 음양으로, 얘도 음양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겠죠. 그렇게 분리될 수 있겠죠. 그럼 몇 개가 분리되면 4개가지가 분리돼요. 이렇게. 자, 이거 이해되나요? 이게 우리가 말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괴의 모습이에요.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들은 각각 또 음양으로 분리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몇 개가 나와? 이거 잘 안 돼요? 4개가 음양으로 분리되면 총 몇 개가 나와요? 그래, 8개가 나와요. 그 8개가 여러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바로 8괴예요. 8괴. 우리가 건, 태, 이, 진, 송, 감, 간, 곤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이게 구분되면 여기서 음이 하나 붙은 거하고 요랑 똑같은데 양이 하나 붙은 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효가 3개죠. 이 효 3개 돼 있는 거 어디서 본 적 있죠? 태극기. 그래서 태극기의 그거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곤감리 뭐 이러잖아요. 건곤감리 뭐 이거 노래 있잖아요. 그 괴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의 이름을. 그래서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음양으로 다시 관리면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자,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동양 사상은 음양 태극 사상에서 4원소로 갔고 사상 그 다음에 사상의 음양을 만나 8괴로 발전했고 8괴의 중복 이 8괴로 나와진 이 3가지 있죠. 이게 중복되면 이게 이렇게 각각 있는 것을 2개를 겹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64괴가 돼요. 왜냐하면 8개의 괴가 있고 8개의 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개를 서로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럼 8 곱하기 8은 64. 자, 이해되나요? 64란 숫자가 뭐 좀 의미가 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6이라는 숫자도 좀 의미 있었죠?
16이라는 숫자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봤더니 혈액형에서도 이미 16이 있었고 MBTI도 16이고 뭐 코트카드도 16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자, 아무튼 64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64궤가 뭐냐면은 인생의 기륭 화복을 나타내는 모든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64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경우를 매번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역이에요. 이게 주역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8궤가 두 번 겹쳐서 64궤가 된 거잖아. 그런데 이게 아니다 라고 새로운 현대 주역이 나왔어요. 그 주역을 뭐라고 하냐면 사상주역이라고 합니다. 사상주역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똑같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3개의 8궤가 두 번 만났잖아. 이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얘가 3번 만난 거야. 사상이 이렇게 3번 만난 거야. 3개짜리가 2개 만난 게 아니라 2개짜리가 3번 만나서 만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4개가 있잖아요.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사상의 3회 반복. 그래서 6초점을 만든다. 이거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육사코트는 4원소의 3회 반복.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의 4원소의 3회 반복인 사상주역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주역과 우리가 64코트가 나온 그 방향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64코트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64코트를 활용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트카드 배울 때 있잖아요. 공부하실 때 꼭 제 거 안 보시고 따로 공부하셔도라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딱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완드킹을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완드킹과 컵킹과 펜타클킹과 소드킹은 전부 다 계급 쌓이는 펜타클이야. 맞죠? 그럼 이건 뭐라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킹이잖아. 근데 다른 킹과 어떻게 다른지. 나는 완드킹이잖아. 컵킹이 아니잖아. 컵킹과는 어떻게 다른지, 펜타클킹과는 어떻게 다르고 검킹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그럼 얘네들은 원소는 같잖아. 근데 뭐가 달라? 계급이 달라. 원소는 같은데 계급이 달라. 그럼 얘는 퀸의 계급과는 어떻게 다르고 같은 원소지만 나이트 계급과는 페이지 계급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완드킹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비밀의 문은 그래서 초장에 이 각각 거기에 그렇게 제가 이거를 써놨던 거예요. 그래서요. 자, 아무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급을 이제 하고 여기서 코트카드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킹과 퀸 계급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 말을 해요. 이건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완두라는 지주 계급의 짱이야. 얘는 대장 아니에요. 얘는 뭐야? 종교 계급의 짱이야. 얘는 뭐냐? 귀족 계급의 짱이야. 얘는 상인 계급의 짱이야. 그러니까 얘를 대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대지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말한 18세기 무렵에 대지주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가 바라본 황금새벽회 입장에서 바라본 대지주의 성향적 모습으로 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킹과 퀸 계급은 어떤 계급이냐면은 지배 계급이야. 맞나요? 그럼 지배 계급은 얘는 그러면 얘는 왕이잖아. 완대 왕이잖아. 그럼 완대의 속성을 가장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이 계급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원소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이야. 그러니까 이 원소를 굉장히 성숙하게 다룹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피지배 계급이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계급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이나 여왕보다는 원소를 다루는 데 있어서 숙련도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계급을 미숙하게 다루는 거예요. 원소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둘과의 관계를 나올 때 여기서는 계속 성숙한 게 나오지? 왜 여긴 계속 미성숙한 게 나오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4명이서 뭐 부동산 관련 회의를 한대. 이제 뭐 같이 뭘 샀나 봐.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뭐 하고, 그럼 딱딱딱 인물 펴요. 그러면, 이 사람 의견대로 가네. 알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회사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경영권 분쟁,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데 불려가니까 경영권 분쟁 같은 거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어느 전무하고 얘가 데려온 사람을 쫙쫙쫙쫙 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이고요. 그거 다 나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격은요, 직업은요, 외모는요, 경제력은요. 이거 딱 보면 뭐가 느껴져요? 네? 경제력만 안 좋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성격 되게 좋죠. 되게 좋고 외모도 뭐야? 되게 포근하고 푸근한 사람이야. 이해됩니까? 직업도 뭐야? 완두적인 직업이잖아요. 완두적인 직업의 짱이야. 근데 돈만 못 벌어. 돈만 못 벌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쪽 뭐 예를 들면 이거 보면은요. 자, 이 직업은 컵적 직업이겠죠. 이 사람 경제력 있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뭐야? 약간 남성적이고 와일드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격만 왔다 갔다 하겠죠. 성격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할게요.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일단은 이것도 아니고 이두저도 아닌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져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물. 그래서 14는 1 더하기 4니까 숫자 5, 제휴, 연합, 동맹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대극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가 아니야. 적절하게 믹스돼 버린 관계예요. 아무튼 그 관계가 일단 근데 이 질문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일단 마음은 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에 그런 관계를 이거는 뭐예요?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저 여러분 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내리는 거죠? 왜 못 내릴까? 이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선생님? 내려야 하는데 내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계속 가고 싶으면 그냥 검을 내리면 그만이야. 근데 안 내리고 있잖아. 이 말은 뭐야? 내리기 싫은 거야. 예를 들면은 유부남이랑 만나고 있어. 안 만나면 돼. 근데 안 만나기 싫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놨다 안 내려놨다 결국은. 안 내려놨다잖아. 안 내려놨다잖아요. 그럼 결국은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왜 내려놔야지 되는 거야? 고민을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지.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상담을 했냐면 이렇게 상담했단 말이에요. 아마 선생님은 그분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났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불필요하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는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분이 약간 바람기가 있잖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데 솔직히 그분 경제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싫은 거잖아요. 아마 그분의 경제력에 꽤 끌렸을 거예요. 아마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을 거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만 그분의 바람기 때문에 신뢰감은 좀 떨어져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그분과 이어집니다. 라고 상담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왔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상담을 했을까? 바로 이걸 먼저 봤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직업, 경제력,
연애, 친구로서의 모습을 먼저 봤기 때문에 육사 코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를 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육사 코트 이렇게 활용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육사 코트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타로 캠퍼스에 육사 코트만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뭐 특별 할인한다고 하니까 예, 그걸 좀 잘 이용도 해주시고요. 아무튼 예,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퍼펙트 했다는 얘기인가? 네. 그래요, 선생님들 저기 뭐 매번 거의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타로 마스터로서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타로 마스터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타로 마스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조금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하는 그런 점쟁이 같이 공부한 사람들 아니고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아주 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아주 좋은 도구 가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한테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강의 현장에서 늘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예.